안녕하세요. RFS 24기 장대한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직접 만나뵈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다 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서채훈 전 회장님께서 금융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실제 투자를 해봐야 된다. 저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만 말을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필두로 10개의 영상이 거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게 다소 붕 뜬 이야기긴 하지만 투자란 무엇이고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방향성을 잡고 시작을 해볼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분석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은 좋은 타이밍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분석법이고 기본적 분석은 좋은 주식을 고르는 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차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제 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이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 봉가 그리고 그 봉들이 모여서 만드는 패턴, 전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기술적 분석 중에 좀 보조지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저번 학기 때 투자했던 종목들을 복기를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고 왜 이때 들어가고 이때 팔았는지 그런 얘기를 기술적 분석의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기본적 분석 중에 이제 계정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는 이제 그 조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은 간단히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삼성중공업이라 하는 이제 기업을 한번 대상으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현금 흐름표와 결론 그리고 이런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차트에 대한 분석, 기술적 분석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에는 이제 업종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그 수익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는 똑같은 재무제표여도 조금씩 봐야 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모든 업종을 다 이렇게 다룰 수는 없고 좀 대표적인 업종인 서비스 업종, 바이오 업종, 제조업, 수주업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업종을 분석하는 즐거움은 여러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란 무엇인가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투자를 이제 도박이다 혹은 꼼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지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또 이런 얘기를 드십니다. 그 원숭이와 펀드 매니저가 이제 주식 투자 대결을 했는데 원숭이가 펀드 매니저를 이겼다. 전문가도 원숭이를 못 이기는데 이게 투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말이죠. 이게 종목이 적고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식이라는 것은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운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종목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운적인 요소의 영향은 줄어들고 결국엔 실력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포커나 이런 카드 게임에서도 이제 전문가가 존재하고 프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운이 만약에 투자의 대부분이라면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이제 업계에 계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저도 이 동아리 내에서만 이렇게 내에서라도 이렇게 꾸준히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투자가 운의 요소가 아니라 이제 실력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증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도박이나 꼼수가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 혹은 얼마든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위기가 닥쳐가지고 자본을 수요를 해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 그런 대가로 나중에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라고 합니다. 네,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왜 필요한 걸까요? 마침 꽃이 있으니 꽃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꽃이 다 예뻐 보이지만 사실 꽃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벌이 아무 꽃에는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러니까 즉 더 좋은 DNA를 가진 꽃에 가서 이렇게 꿀을 먹는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기업도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미래 전망성이 좋은 기업이 있고 사실 미래 전망성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업들 중에 미래 전망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그 기업한테 자본을 융통함으로써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자본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입장이 아니라 미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업종의 이제 평균 연봉을 따져봤을 때 금융업종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부자의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속자, 그다음 사업가, 자본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속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사업가나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1987년부터 24년간 누적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아파트는 평균 10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 아파트는 16.8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자금만 있다면 부동산에 투자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장 그런 큰 자본이 없으므로 소규모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주식을 살 때 처음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이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맛있다, 달콤하다, 이거 SNS에 자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과연 이게 단순한 그냥 유행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짜장라면처럼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업종이나 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코카콜라의 주주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웰빙 열풍이 불면서 다이어트의 주범으로 이 탄산음료가 주목되었고 이 코카콜라의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손절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자들 따라서 같이 손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웰빙 열풍이 불면서 이 코카콜라 주식이 굉장히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투자자는 건강식품 코너에 가서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다 합니다. 가봤더니 사람들이 표정이 다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시 코카콜라에 차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때 비중을 늘린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투자는 저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대가들도 모두 강조를 합니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그 피터 린치라는 투자자도 직장의 주변을 둘러봐라, 시장을 가봐라, 월스트리트보다 더 좋은 종목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이제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골라야 되며 또 좋은 주식을 언제 사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본격적인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